자, 8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아니고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그랬어요.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했대. 이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죠. 실질과 사실이 다르면, 공부상과 실질과 다르면 뭐가 우선이다? 사실상. 그러니 이는 점포로 사용하다 팔면 얘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냥 비과세 안 되죠. 그죠? 비거주자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양도했대. 비과세 못 받아요. 왜? 비거주자는 세대 구성 자체가 안 돼요. 1세대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세대 구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무조건 비과세 안 됩니다. 그죠? 자,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면 1년간 거주한 1주택을 팔았대. 얘가 비과세죠. 그죠? 우리가 보유기간 예외 규정이 뭐가 있어요?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돼요. 1년 이상 거주. 그때 주용이 뭐예요? 치약상 형편,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 이런 것들은 1년만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면 뭘 해줘요? 비과세 줍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자, 5년간 부연 둘 이상 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동일 대진에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걸 분할해. 이렇게 분할해 버리면 얘는 양쪽에 주택이 건물이 있죠. 그럼 얘는 2주택이라고 하면 2주택. 2주택이니까 둘 중에 뭐 먼저 파는 주택은 몇 주택? 2주택이죠.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니까. 그죠? 먼저 파는 주택은 2주택이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된다? 비과세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런 얘기고. 자, 우리 세법에 주택이란 상시, 늘 주거용으로 쓰는 걸 주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콘도나 이런 것들은 뭐다? 주택이 아니죠. 왜? 평상시 주거 목적, 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10년을 100년 부여도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대상인 거죠. 대상이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3번이 답이다. 자, 얘는 조정대상 아니래요. 과세하는 것은 그랬죠. 자, 1주택 수요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자, 우리 이제 보유기간 특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보유 거주 안 해도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뭐, 수용된 보유 거주 안 따지고 무조건 강제 수용된 거고, 외국으로 뭐가 되거나, 이민을 가거나,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요건 전부 다 비과세 줍니다. 대신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출국하면, 못 팔고 나가면 언제까지 팔아라? 예,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비과세 줍니다. 그 얘는 지금 1주 수요 1세가 1년 계속해서 외국 거주는 치약으로 세대 전에 출국했대요. 그러면 뭐 한다? 무조건 비과세 준죠. 근데 언제 팔았어? 출국 후 2년 이내 팔았대. 그럼 뭘 받아요? 비과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건설 임대주택 있죠. 건설 임대주택도 건설 임대니까 요 임대주택에서 내가 5년 이상만 살았으면 얘도 뭐죠? 비과세 받습니다. 그 얘도 전제 조건이 뭐야? 5년 이상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 그죠? 그랬고. 아까 조정금 나왔죠? 조정금 무조건 뭐라고요? 비과세, 과세도 안 하고 경비를 인정 안 한다겠죠? 그랬고. 자, 공부상 1주택을 2년 이상 부연 주택으로 양도를 현재 영업용으로 사용해서 팔았대. 금방 했죠.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실제 용도가 영업용 건물로 보기 때문에 얘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얘는 두 개죠. 그럼 어떻게 한다? 2년 부여하고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뭐죠?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1주택 특례죠.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받을 수 없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잘 읽읍시다. 자, 다 비과세요? 87번도? 자, 이는 뭐예요? 동거봉양 혼인이죠? 우리 동거봉양 혼인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이 따라서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이런 일정 기간,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는 10년, 얘는 5년 이내, 얘는 먼저 파는 주택. 기존에 원래 1세대 2주택 특례는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거죠. 그럼 걔는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가 중요한데 원래 있던 집을 먼저 파는 거예요. 항상. 얘는 그게 아니라 했죠. 왜? 요거는 지금 학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먼저 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정하면 안 된다겠죠.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그러면
혼인이니까 몇 년? 10년 아니고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서 뭐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10년 아니죠. 동거봉양이 10년이고 혼인은 5년. 그죠? 왜 틀린 거죠? 자, 겸용주택이네요. 자, 우리 겸용주택은 어떻게 됐죠?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보다 뭐면? 크면 전체 주택. 5대 5면 따로따로. 조심해야 돼. 이게 재산세는 겸용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 주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근데 커야 돼요. 5대 5면 따로따로야. 그래서 얘는 클 때 전체 주택. 그러니까 양도세는 뭐예요? 초과가. 재산세는 틀리죠. 하나는 초과가 하나는 이상이거든. 그죠? 누가 초과야? 양도세가 초과. 양도세가 초과예요. 내가 말했죠. 양도세 초과 이렇게 외웠는데 나중에 시험에 나왔는데 몰랐다고. 양초는 생각났는데 그 초가 어디다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니까 양초가 그 양초야 이렇게 된 거지. 양도세가 초과. 그죠? 얘는 초과 커야 된다. 그죠? 이런 얘기죠. 이거 계속 나오네요. 그죠? 배우자. 이혼해서 같이 살면 뭔다? 동일 세대로 본다. 그죠? 특이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있다는 거지. 위장 이혼 세금 안 내려고. 일부러 이혼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 떼먹는 거지. 그죠? 별 사람 다 있죠. 그죠? 그건 이제 잡아내는 게 기가 막히죠. 맨날 막 찾으러 가면 세금 안 내 짜증 막 화장실에 숨어 있고 막 그죠? 막 막 방석 자르면 거기에 막 그죠? 부기명 막 저기 CD 같은 거 나오고 막 그죠? 돈 없다고 했는데 막 금고 따니까 막 금송아지 나오고 막 그죠? 그런 사람 많죠. 부자도 진짜 많아요. 우리만 돈 없어 우리만. 주변에 돈 사람 많죠. 우리만 없어 보면 막. 그죠? 옛날에 뭐 그 무슨 삼성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데 한 채가 뭐 90m? 뭐 몇십 70억 80억 이렇게 된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몇 채만 뭐 하는데 한시적 하는데 서로 자기 달라고 했잖아. 서로 막 전화 와서 현금 줄 테니까 나 2채 달라고. 120억이야. 2채면 60억씩이면 맨 위에 그 2개 달라겠대. 왜? 그 터가지고 쓴대. 터가지고. 맨 꼭대기 지금 2개 맞은편이잖아. 그걸 터서 하나로 쓴다고 120억 줄 테니까 지금 쏴준다고 나 달라고 했대. 그런 사람 수도 없이 했더니 전화해서 그 분양 저기한테 와가지고 우리 뭐 1200원 얘기하듯이 120억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 그죠? 이쪽은 이제 주거용수 앞에는 터서 마당으로 쓴다는 얘기야. 그죠? 왜? 나는 저기 나가서 쓰기는 싫고, 그죠? 근데 겸용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마당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90평짜리 터가지고 이쪽은 주택으로 쓰고 앞쪽 집은 마당으로 써가 정원으로 쓴다는 얘기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만 돈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이상하게 만든 거지. 그죠? 대출 규제하고 뭐 전세 대출 규제하면 누구만 주고? 서민만 주고. 있는 사람들은 까딱도 안 해. 어차피 그 사람은 대출 안 받거든요. 현찰로 하거든. 그 우리만 죽는 거야. 그래놓고 무슨 뭐 주택 투기를 뭐 국민 일반 서민들이 합니까?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해.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만 대출 규제하고 뭐 안 되고 다 해놓고서나 웃긴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긴 뭐 하나 제대로 하나요. 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자, 얘는 뭐예요? 대지 건물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1주택으로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 건물 소재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갑, 얘는 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부속 토지를 인정 안 돼요. 왜?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네 둘이 동일 세대원이면 뭐 한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게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가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뭐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그죠? 멸실에서 재건축. 불이 나서 얘가 뭐 했다고요? 요거 1년 보유하고 불나가지고 새로 지었어요. 재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1년을 보유하고 팔았다. 그러면 요거 팔고 이걸 산 게 아니니까 얘하고 얘를 통산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 이거죠. 공사를 1년 했다? 이를 포함이 안 된다는 거지.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노소실 등으로 인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죠. 맞는 얘기지. 이거 틀리게 나오면 이걸 집어넣어요. 공사 기간을 포함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멸실된 주택과 소실된 불이 나거나 노후화되면 공사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108번은 갑이 고등학생 자녀의 취약관계로 6개월 동안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서울로 이사 갔대. 비과세 안 되죠. 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취약상 형편은 뭐라겠어요? 1년만 살았으면 된다겠죠?
6개월 거주했으니까 비과세 안 되고요. 갑이 실제 실거래가 7억인 아파트를 6개월 거주하던 중 질병 유양 원인으로 양도하고 대전으로 이사 갔대. 이 사람 좋은 데로 갔네요. 살기 좋은 데로 갔는데 6개월밖에 거주 안 했지. 얘도 질병 유양도 1년 이상 거주. 둘 다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죠? 자,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 그죠? 왜? 수용은 보유 거주 안 따지잖아요. 강제 수용된 거잖아. 그냥 무조건 비과세죠. 얘가 맞는 거죠. 자, 대전광역시도주택을 1년 2개월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다른 시로 이사 갔대. 안 되죠. 왜? 다 똑같은 거죠. 1년 이상 거주가 치약상, 질병양, 근무상 형편은 다보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셋 다 1년 거주는 못 했죠. 그러니까 비과세 안 되는 거죠. 얘는요. 1년 6개월 보유하고 1년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양도하고 동일한 시군으로. 맞는 것 같죠? 틀렸어요. 왜? 동일 시군으로 가면 안 돼요. 타시군. 왜냐면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나 통학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 근데 은평구에서 은평구로 가고 나서 우리 너무 멀어서 안 돼요. 인정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동일 시군 안 되고 타 시군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비과세 파트가 언급이 되는 치면 이 보유기간 특례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특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별거 없어요. 건설 임대주택 5년 거주하면 되고 수용이나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1년 이상 출국하면 보유 거주 관계없이 비과세 주고 1년 이상 거주해서 되게 있죠. 치약상, 질병유양,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1년 거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자, 89번도 비과세죠. 거주자가 조정대상 공고의 시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리 증빙서류 확인되면 얘는 뭐다?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을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대. 그러면 되기 전 오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나는 뭘 안 해도 된다? 2년 거주 안 해도 현걸로 봐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계약 공고 나기 전에 계약만 하면 안 되고 뭐도 줬어야 돼요? 계약금까지 지급을 했어야 돼요. 그걸 증빙하면 나중에 조정이 되더라도 2년 거주 안 해도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 교환 비과세에 농지 교환 분합 나오죠. 자, 농지 교환 분합은 뭐가 기본이에요?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어떤 된다? 큰 토지 가격 얼마? 4분의 1이요. 이거는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교환 분합은 4분의 1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뭐 한다? 3년 이상 뭐요? 경작해야 돼. 왜? 경작 때문에 해준 거잖아. 농사짓기 불편해서 해줬더니 비과세 받아놓고 경작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뭘 해야 돼?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안 하면 추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일 기본은 4분의 1이요. 이거 뭐 최근에 3분의 1 이하 뭐 이렇게 나오고 하죠. 여기는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년 1주택 수연자가 자녀 치약상 이유로 세대 전후 이상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렇게 나면 지저분하죠. 문제가. 여기 틀렸는데 유추정 안 되고 고등학생은 됩니다. 고등학생. 애들은 유치원 다니는 애가 대전에 있다가 대전 강남에 유명 사립 영어 유치원 됐다고 해서 6살짜리가 KTX 타고 왔다 갔다 못하니까 이사 간다. 그런 거 인정 안 되죠. 그죠? 어디부터? 고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유초중 제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문제가 지저분하게 막 가로와 있는 가로친 걸 막 포함 제외를 자꾸 내니까. 그죠? 왜냐면 낼 게 없어요. 문제를. 뭐 똑같은 거 맨날 내니까 이제 할 수 없지 막 그냥 그런 거 내는 거지. 그죠? 이게 틀렸죠? 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 당시 조정이 해제되더라도 뭐 해도 2년 거주 해야 된다. 아까 한 얘기죠? 살 때 조정이면 팔 때 조정이 해제되더라도 뭘 해야 돼? 2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이건 올해 개정상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집이 여러 채인데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죠? 작년까지는 집이 3개야. 근데 어제 그저께 하나 팔고 어제 하나 팔았어. 오늘 남은 거 하나 팔면 걔가 그동안 10년 보유했었어. 그럼 비과세 해줬어요. 올해부터 어떻게? 오늘 1주택 됐죠? 오늘부터 다시 보유 2년 해야 됩니다. 그게 올해 개정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1주택이 되면 그 최종 1주택 된 시점부터 다시 따지는 거지 기존에 있던 건 인정 안 해주겠다. 우리 개정상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예외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내유죠.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그죠? 어쨌든 이건 개정상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법이 뭐 강화돼서 강경 일본도니까 뭐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고. 그죠? 그 재난지원금 막 그 얘기하니까 이제 뭐 또 엉뚱히 막 90% 해주겠다도 해설이 찍자가 난리. 요새 막 인터넷 거기 뭐 이 신청을 하잖아요. 뭐 장난 아니래잖아. 나는 왜 안 주냐, 내가 왜 안 주냐 해가지고 막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뭐 그럼 90%까지 해줄까 또 이러고 장난해? 다 줘 그냥 다 주면 되지. 어차피 지들 돈 주는 거 아니잖아. 다 우리 돈이야. 나중에 세금으로 떼와야 돼. 이제 죽었어 이제 앞으로 세금 내려면 다 세금으로 떼와서 할 거 아니에요. 메꿔야 될 거예요. 적재가 뭐 1000조가 넘는다는데 뭐. 그죠? 그 지들 돈도 아니고 선심성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받으면 뭐 지네 표 찍어주나? 요새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 됐어. 다 주라니까 왜 그렇게 안 주고. 그죠? 나머지 12% 해봤자 몇 명이나 되겠어. 그죠? 그냥 주면 되지. 치산놈 새끼들. 그죠? 근데 90% 해주면 나머지 10% 뭐야? 내가 10%냐? 또 이러다니까. 계속 없다니까. 원래 그게 기준을 정하면 어차피 거기 걸린 사람들은 불만 있게 돼 있어요. 어차피 불만은. 그렇게 그냥 냅두는 거지. 얘기하니까 또 90을 그럼 90까지 해줄까 하고 여당에서 그런대잖아.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 됐어. 다 들고 이러면 해주겠네 다. 그죠? 꼴랑 250도 아니고 25만 원 주면서. 그죠? 자, 틀린 것은 그랬죠. 1주택 비과세 건축료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차익이 4억이면 양도 차익은 1억 원이다. 자, 뭔 얘기예요? 얘가 12억에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4억이래. 그죠? 그럼 여기서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다? 이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12억 중에 얼마? 9억까지는 비과세 그거잖아. 그럼 세금 내는 건 12억 중에 3억.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항상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럼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1억. 1억만 세금 냈죠. 3억은 비과세. 그죠? 아까 한 거잖아. 10억에 팔면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세금 내는 건 10억 중에 1억.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12억이니까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세금 내는 건 12억 중에 3억, 4분의 1, 1억. 맞는 얘기죠. 그죠? 이 기출로 나왔던 건데 그때는 틀리게 나왔어. 3억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에 나왔었죠. 저희가 아까 한 거죠? 상속받은 주택인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켓이 동일 세대면 어떻게 한다 했죠? 얘네 둘이 같은 세대의 어떤 기간만큼만 뭐한다? 통산한다. 그랬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뭐 그거네요. 일시적 2주택. 그죠? 엄청 복잡하죠. 이게 저건 내기도 힘들다니까요. 집이 하나 있는데 새로 집을 샀어. 그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집 사고 몇 년 지나고 1년 지난 다음에 얘를 사고 얘를 몇 년 안에 팔면 돼? 3년 이내 팔면 얘는 몇 주택으로 하죠? 1주택. 그 얘기예요. 근데 얘가 조정에 있고 얘도 조정에 있어. 그럼 몇 년 안에 팔아야 돼? 1년 안에 팔아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전입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또 실물은 달라요. 여기 이 집이 뭐 2019년 12월 17일 이후 산 건 그런데 그 전에 산 건 또 2년 안에 팔면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엄청 복잡해요. 이거 낼 수가 없다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못 내요. 이거 뭐 지금 대출선은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 지금 이게 그잖아. 조정에는 1년이다. 근데 여기서 조정 2주택 여기다 원래는 뭘 써줘야 돼? 이 주택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하나인다. 이것도 써줘야 되는 원래는. 그죠?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뭐 엄청 길잖아요. 지금 하나가 이 정도면 뭐 난리죠, 난리. 그죠? 치약 등, 그죠? 자,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이 돼. 실수 목적으로.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새로 산 집이 수도권 밖의 집을 샀을 때 그 얘기거든. 그럼 기존 집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야? 수도권. 이건 누구만 해당돼? 수도권의 집인 사람만 해당이 되는 규정이죠. 실수 목적으로. 그러면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얘도 3년 이내 팔면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1주택 특례는 뭐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유기간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예, 틀렸죠? 3년, 5년이 아니라. 동거분양 아까 했죠? 동거분양 몇 년? 10년 이내 먼저. 아까 혼인은 5년. 그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신고납부. 자, 그렇죠. 양도세 과세가 1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몰아서 확정
확정신고 언제요? 그걸 몰아서 다음 연도 몇 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죠. 그리고 자, 얘가 세금을 냈는데 얘가 뭐했어? 신고를 하셨는데 내용에 탄로나 오류, 빠뜨렸거나 잘못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고쳐 부과한다. 그걸 뭐라 그래? 경정 그래요.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결정한다 그래요. 그죠? 왜? 양도 신고 안 했어. 그러면 과세권자가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자기들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경정은 뭐라 했어요? 뭐가 잘못된 걸 고쳐서 부과한다는 얘기죠. 다시. 잘못된 걸 어떻게 알아? 신고했으니까 알지. 신고했는데 여러분이 잘못 신고했어. 그럼 세무서에서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경정 그러죠. 이런 뭐예요? 자, 얘가 확정신고하고 자진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정신고 하셨어. 신고만 하고 돈을 안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징수로 해야지. 그때 징수는 어떻게 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하시고 돈을 안 내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동산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죠? 자, 그런데 얘가 이 경우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2달 안에 예정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가 나왔어. 그럼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또 안 했어. 그럼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양도세 납세지가 국내 거주인 거, 그 납세지는 양도 물건의 주소지이다. 이런 건 뭐 틀렸죠? 어디예요? 양도 물건이 아니라 양도자의 주소지 그랬지. 양도자. 이는 사람 중심이라 했잖아요. 이런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세는 사람 중심, 지방세 물건 중심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나오면 서비스 문제죠. 이건 맞으라고 된 거니까. 자, 92번 옳은 것. 이건 좀 어렵죠. 한 필지 토지가 비삼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 별개의 자산으로 봐 양도세. 왜냐면 원래 필지 개념이 한 필지잖아요. 근데 얘가 한 필지인데 여기는 비삼용 토지 중에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같은 필지지만 어차피 뭐요? 세법은 실질과세니까 여기는 비삼용이고 여기는 사업용인데 한 필지라고 해서 한꺼번에 보면 안 되지. 당연히 보다 따로따로 봐야죠. 실질 용도가 얘는 비삼용이죠. 그럼 얘는 비삼용 토지, 얘는 사업용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왜? 공부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법은 실질과세니까 사실상 용도에 따라 나눠서 간다 그 뜻입니다. 이게 맞는 거네요. 자, 예정신고 납부하면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자, 내가 세금 계산하는데 뭐요? 수시부가세액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리 낸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양도세 예정신고할 때 미리 낸 돈은 빼고 나머지만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얘는 뭐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란 얘기지. 당연히 공제한 세액을 그래야 되는 거죠.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를 계속해서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양도세 과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우리 이 국외 자산 양도했을 때 거주자 기준이 그건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인데 얘는 외국에 있는 걸 팔면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기준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 납세의무인 거야. 그러니까 5년이 안 됐으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몇 년 됐어? 3년. 그럼 안 되죠. 이때는 납세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주소 생긴 지 3년 된 사람이 자기 나라 외국 거 물건을 팔았어? 납세의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외자산 양도 얘기 나오면 뭐는 기억하셔야 돼요? 5년간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양도세 납부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고 확정신고 시행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물납 안 돼요. 물납 안 되고 그리고 어디 틀렸어? 확정신고의 경우만 분납도 가능하다. 얘 틀렸어요. 분납은 예정신고도 되고 확정신고도 됩니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예정신고는 분납할 수 없고 확정신고만 분납이 가능하다고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 또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둘 다 되는 겁니다. 여기 틀린 거죠. 그렇죠? 당연히 물납은 안 되고.
자, 다가구 주택. 그렇죠. 이런 다가구는 이게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방이 여러 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요, 각각으로 볼 때와 하나로 볼 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나한테 유리하면 하나로 보고, 불리하면 따로 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리하면 뭘로 봐? 하나로 보고, 불리하면 각각이에요. 재산세는요, 각각을 주택으로 봐요. 왜? 이걸 하나로 보게 되면 불리해. 왜요? 누진세잖아. 그러니까 그럼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럼 불리하잖아. 불리하니까 하나로 안 보고 따로 봐. 양도세는요, 하나로 봐. 왜? 각각으로 보면 1세대 6주택이잖아. 하나로 보면 1세대 1주택이지. 그래서 기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세 빼고는 다가구는 다 1주택으로 본다 생각하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도 걔는 뭐요? 다가구는 몇 주택으로 봐? 1주택으로 봐. 왜? 따로따로 보면 주택수가 많아지는 거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1주택으로 보고. 부동산 임대업도 비과세 따질 때 걔는 몇 주택으로 봐? 1주택으로 봐. 왜? 그래야 비과세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유리하면 하나, 불리하면 각각. 그래서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데 뭐라고 됐어? 각각 틀렸죠. 이 최근에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죠? 보시면 되죠. 자, 93번은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동일 연도에 양도하면 이때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 안 합니다. 우리 결손금 통산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밖에 없어. 토지, 토건, 부기, 그리고 주식 해서 이렇게 두 개 나눠요. 그러니까 이 통산이 뭐예요? 차익 나고 차손 남은 합산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여튼 주식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통산 안 돼요. 근데 주식 아닌 애들끼리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통산 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토지와 분양권을 양도했대. 통산 돼요, 안 돼요? 그럼 갑자기 야, 토지하고 분양권 되나? 할 거 없어요. 주식은 아니잖아. 그럼 걔네끼리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렇게 풀면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대. 토지와 그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걸 얘도 되나?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골치 아플 거 없어. 왜? 토지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없죠. 그럼 무조건 통산 되는 거야. 얘는 안 되지. 왜? 토지와 주식, 얘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통산한다? 틀렸지. 그죠? 자, 차익의 경우 차손이 발생해도 뭐 해라?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신고 무조건 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 하여튼 손해봤다는 얘기는 본인 얘기를 하겠잖아. 자기가 손해봤다고는 그걸 인정 안 해주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라? 신고는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이건 많이 나온 거고.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부여,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해당 주택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걔가 나중에 걔를 팔게 되면 그때는 뭐한다? 보유 기간을 따질 때 비거주자였을 때 모두 기간도 뭐 해주겠다? 통산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일본의 미츠코가 부산에 집을 사서 3년 보유하고 있다가, 그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다 어떻게 됐어?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열다가 앞줄에 삼들이하고 둘이 동시에 잡아서 손이 딱 만진 거야. 서로 만진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연이 맺어져가지고 결혼했어. 그럼 얘가 뭘로 된 거예요? 거주자로 전환된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걔가 나중에 그 집을 팔면 어떻게 해준다? 비거주자였을 때 보유 기간도 통산을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상으로. 이게 맞는 얘기고. 이건 뭐예요? 1세대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세대 구성이 돼. 물론 예외가 있죠. 근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세대 구성으로 틀렸지. 문제 풀 때 반드시 언제나 이거로만 이거야 하나. 항상 이렇게 나오면 단정하는 지문 나오면 뭘 기억하시라고? 혹시 예외 규정이 있는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럼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도 왜 세대 구성할 수 없다? 틀렸지. 왜? 있죠. 뭐 결혼하면 돼. 그죠? 돌아가셔서. 맞아요. 결혼 다 돌아가시게 혼자 남으면 세대 구성되고. 결혼했어. 제정신이 아니지만 결혼했어. 미성년자가. 그러면 뭐예요? 세대 구성. 상투 틀면 어른이라겠잖아. 그죠? 예외가 있죠. 틀렸지. 그죠? 자, 부담부 증여 아까 했죠, 우리. 부담부 증여 부분에 양도세,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겠죠? 그 예정신고는 몇 개월 했어? 3개월 했죠. 얘만 3개월 했잖아. 왜? 증여세가 3개월이니까 얘도 3개월이다. 근데 2개월 틀렸죠. 작년에 3개월에서 맞는 집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93번 양도세 틀린 거. 자, 여러분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가산세 붙었죠.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가산세 50%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안 했어. 가산세 붙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라도 하라는 얘기야. 확정신고라도 하라는 얘기지. 근데 그냥은 안 하죠.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뭐요? 깎아주는 거지. 그래서 예정신고하고 얘가 안 했어. 근데 확정신고를 해버리면 뭐 한다? 그 가산세 50%를 뭐 해주겠다? 경감해주겠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2년 부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을 해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무산돼서 소지만 양도하면 1주택이다. 아니지. 양도에서 무조건 뭐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죠. 얘가 뭐 어쨌든 재건축 어쩌고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무산돼서 양도할 때 뭐만 팔아? 토지만 파는데. 그러면 토지 파는 거죠. 주택 아니지.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연립이었다 이런 거 상관없어. 양도 그런 거 안 따져요. 뭐만 따져? 과거는 묻지 않고 현재만 따져. 그럼 양도일 현재 토지잖아. 그럼 얘는 1주택 아니지. 그죠? 틀렸죠. 자, 우리가 예정신고 하시면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죠.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뭔 뜻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얘기는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에는 뭐 했다고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예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둘 다 누진을 팔았어. 그럼 5월 달에는 1월 달에 판 거하고 두 개 합산해서 한꺼번에 신고를 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합산 신고 안 하고 따로따로 신고했어. 그럼 얘는 뭐는 한 거예요? 예정 신고를 한 거 맞지. 하지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내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고. 그러니까 부가징수 나오면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뭐 이거 복잡해요. 얘는 뭐 했어요? 건축물 얘가 신중축을 했어. 그리고 얘를 뭐 했어? 5년 안에 팔아요. 팔았는데 얘가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뭐 해서? 감정가액이나 뭐 환산 취득가액을 이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그 양도세 다 계산하고 나서 요 금액의 5%를 추가합니다. 가산세로. 그게 뭐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신중축가 5년 안에 팔았는데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해서 뭘로 갔다는 거예요?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를 이용해서 만약에 세금을 계산했으면 그 양도세 계산하고 나서 이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거 시험에 재작년에 개정되고 나왔었거든요. 그때 뭐 산출세액의 5% 아니고 감정이나 환산을 적용하면 이 금액의 5%를 뭐 한다? 결정세액에 추가로 가산세를 추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집 한 채 있고 외국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국외 한 채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아파트 하나에다 토지 하나 갖고 있고 외국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을 먼저 팔면 2년 이상 부요, 2년 거주한 경우는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자, 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집이 하나 우리나라에 있고 외국에 집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집을 팔았어. 그러면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국외주택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비과세는 우리나라 1주택만 따지는 거야. 외국에 만 채 있어 상관없는 거지. 우리나라 1주택이니까 뭐요? 1주택 우리나라 주택 먼저 팔면 2년 부요 하면 뭐요? 1주택으로 비과세 받죠. 그러니까 국외주택은 비과세 따질 때 주택수 관계 없는 거야. 우리나라 1주택만 따지는 거죠. 맞는 얘기죠. 자, 95번은 양도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배우자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의 채무 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자, 여기까지 맞죠? 왜? 배우자 직계준비소 뭘로 본다 했어? 증여.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틀렸지. 왜? 추정이니까 뭐 한다겠죠?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항상 그랬죠. 여기도 지금 항상이라 나왔잖아요. 그럼 뭘 기억해야 돼? 혹시 예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지. 그때 뭐예요?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잖아. 근데 항상 그 틀린 거지. 이 기준으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단정하는 지문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양도세 납부세계 지방소득세 10%가 감면세계, 감면 농특 10%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틀렸어요. 돈 내는 건 맞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부가세가 아니지. 우리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 했잖아. 뭐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만 부가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내는 건 맞는데 걔는 부가세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뭐 직장 다닐 때 종합소득세 낼 때도 뭐네요? 지방소득세 내시잖아. 걔는 부가세 아니에요. 그죠? 이거 틀린 거죠. 부가세는 아닙니다. 농특세만 부가세죠. 자, 허가구역이 있네요.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어떻게 한다? 그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 가세기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뭐예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죠? 그럼 우리가 5월 25일 잔금 주고 6월 1일 토지거래 허가 나면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건다 했죠. 왜 그런다 했어요? 원래는 이날인데 이날 신고해버리면 이 당시 허가 결정 안 돼 있다겠죠. 세금 냈다가 여기서 불허가 나버리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했잖아. 그래서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 얘기예요. 그럼 확정신고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허가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예를 들면 2020년에 잔금 주고 12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났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이니까 2021년 3월 말까지지.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 한다? 2022년 5월 달. 그 얘기죠.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돼요. 이게 맞는 얘기죠? 이런 뭐 당연히 틀렸죠? 이제 이건 뭐 물리죠. 좀 기분 나빠야 돼요. 저걸 계속 내네. 그죠? 물건 소재지 아니고 양도자의 주소지 그래야 되고. 자, 납부세기 3,600이래요. 최대 얼마 분납할 수 있어? 얘는 2,002 하면 1,000 초과 금액, 2,000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죠. 3,600이니까 얼마예요? 1,800이죠. 1,800. 이거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잘 나와요. 분납. 앞에 많이 했던 거죠. 분납 잘 기억하시고. 동영할 때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금액 기준 좀 더 강의할 겁니다. 그죠? 보시고. 자, 96권은 뭐 소득표관에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거주자는 뭐요? 우리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치죠. 근데 비거주자는 어디 거? 우리나라 거 팔았을 때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이고요. 이런 건 뭐 없을 거 없어요.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썰이죠. 썰. 나올 일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과세기한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한다.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세금은 내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국내 주소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 납세지는 뭐다?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비거주는 뭐가 원칙이야?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는 거고요. 얘가 없으면 뭘로 가? 원천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비거주는 주소가 없잖아. 그럼 주소지로 갈 수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국내 사업장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걔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야?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비거주는 뭐야? 이렇게 하면 국내 원천으로 안 되고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래야 맞는 거지. 그리고 없으면 원천소득 이렇게 가야 순서가 맞는 겁니다. 자, 아까 국외자산은 몇 년 이상 지낸다고요? 5년 이상. 하여튼 다른 건물로 얘는 혹시 툭 나올 수 있거든요. 5년 지나야지 납세의무가 있다. 그죠? 자, 이제 97번은 뭐 이거네요. 부동산 사업소득 임대업에 관한 얘기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냈는데 얘는 이거예요. 혹시 나오면 얘가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문제 낼 때 이거는 매매업이다. 이거는 그렇죠? 자, 얘가 건설업이에요. 이거를 건설업으로 봐요. 뭐만요?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이고 아니면 매매업이에요. 이걸 구분하는 게 혹시 나오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주택 신축 그럼 뭐요? 건설업. 그게 아니면
매매업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1번. 부동산 매매를 사업용 목적으로 부러지 일과생했는데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죠? 이런 매매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뭘 매매업으로 부르냐? 요게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이 부가시법에 나온 거예요.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자, 2번 보세요.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했대. 그럼 뭐다? 얘는 매매업이다. 뭐 토지를 사가지고 여러분 땅을 사서 개발해가 여기는 주택용지 토지를 파는 거죠. 주택이 뭘 팔아서?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토지를 팔았지. 그런 얘기는 뭐야? 매매업이에요. 그죠? 자, 2번. 그리고 3번.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했대. 자, 보세요. 여기 나대지죠? 여기다 뭐 했다고? 상가를 신축해서 같이 팔았어. 그럼 얘는 건설업이에요? 매매업이에요? 매매업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어. 그럼 뭐야? 건설업이에요. 왜? 주택 신축이 들어가면 건설업이에요. 근데 상가 신축이니까 매매업. 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데 한 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해서 팔았어. 그럼 뭐야? 건설업이에요. 이거 매매업 틀렸잖아. 무조건요. 주택 신축만 들어가면 건설업이에요. 한 동이든 두 동이든 상관없고 네가 팔든 내가 팔든 상관없고 1년에 한 동을 팔아도 주택 신축은 뭐야? 건설업이고 내가 안 짓고 건설업자는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도 뭐고? 건설업이고. 그러니까 주택 신축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틀렸잖아요. 이는 뭐야?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기지관을 설정하고 분묘 설정으로 지류를 받았대. 이는 임대업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묘자리 만들어서 딴 사람 묘를 설치하게 돈을 받았다. 공원묘지 같은 거 그런 케이스잖아. 그죠? 그런 게는 뭐야? 빌려주고 돈 받은 거지. 그런 게는 뭐야? 임대. 그죠? 그랬고. 자, 원래 이게 나오면 이렇게 안 나오고 하나 보세요. 자, 옛날에 이게 나왔어요. 시험에.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자,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서 일시적으로 임대했다가 팔았어.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서 세 줬다가 팔았어. 잠깐 세 줬다가 팔았어. 그게 뭐예요? 매매업이요? 건설업이요? 건설업이에요. 근데 그걸 시험에 매매업으로 본다. 틀린 집은 나왔어요. 왜? 이런 거 가만히 있어봐.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중간에 임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팔았대. 그럼 얘는 뭐지? 주택 신축이잖아. 그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건설업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나오면 그것만 기억하면 돼. 주택 신축은 건설업. 아니면 매매업. 이렇게 하면 문제를 안 외워도 되는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98번 임대업에 관한 틀린 것. 자, 공동소유주택 임대원 수익금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의 해당 주택에. 자, 우리 임대업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집을 하나 하면 비과세인데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명의는 뭐 한다? 얘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얘만. 얘가 6대 4다. 그러면 갑의 주택으로 봐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얘가 지분이 작은데도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면 얘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가주택이죠. 그 지분을 몇 프로? 30% 초과했어. 얘가 지금 40%잖아, 지분이. 근데 얘가 기준시가 10억짜리예요. 그럼 고가주택이거든요. 임대업은 고가주택이 기준시가 9억 초과되면 고가주택으로 봐. 그럼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는 겨? 공동명인데 내가 연간 임대수 600만 원 이상이면 얘도 숫자에 포함되고 아니면 고가주택의 지분을 몇 프로? 30% 초과했으면 얘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럼 지금 을은 40%잖아 지분이. 그죠? 그럼 얘가 만약 고가주택이면 얘도 숫자에 들어가. 그럼 이때는 지분이 큰 자 그러면 안 되고 각각 1주택 그래 맞는 거죠. 그 예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대업은 이 비과세가 되게 중요한데 그 숫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언급 때문에 여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계산한다. 그 얘기고요. 다가구는 뭘로 본다 했어? 1주택으로 봅니다. 왜? 그래야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구분 등기되면 당연히 각각이겠죠. 근데 각각 1주택. 구분 등기는 당연히 각각이지. 왜? 구분 등기 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래 다세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몇 주택으로 봐?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임대업이 나오면 월세가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문제가 나와요. 보증금. 자, 우리 보증금 문제가 나오면 주택은 무조건 뭘 기억해야 돼요? 3주택 이상이고 엔드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면 얘는 뭐야? 그때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료 계산합니다. 그걸 우리가 간주 임대료 그래요. 그럼 무조건 주택은 뭘 기억하셔야 돼?
3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보증금 만큼 3억을 초과했을 때 그때만 보증금 과세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두 개의 상업용 건물과 그래서 보증을 받았대. 그죠? 주택 두 개, 상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 전부 다 전세를 줬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때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를 계산한다. OX. 주택은 간주 임대 계산 안 한다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잖아. 왜요? 주택은 몇 주택일 때만 3주택. 근데 집 두 개잖아.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집 두 개, 상가 두 개니까 네 개잖아요. 걔는 아니라니까요. 주택만 세 개라니까. 상가는 원래 비과세 안 되고요. 걔는 원래 무조건 보증금 월세 다 과세를 해요. 근데 주택만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보증금은 주택은 몇 주택 이상만 3주택, 2주택이잖아. 얘는 안 하지. 그 누구만? 상가만 과세. 이거 맞는 얘기죠. 여기 틀렸죠?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간주임 틀린 거. 주택은 아니다. 이해가시죠? 상가만. 주택은 3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합니다. 그죠? 둘 다 한다 했으면 틀린 거지. 그죠? 자, 1주택 계산할 때 남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번에 원룸 하나 임대했어. 와이프는 몇 주택이다? 2주택입니다. 왜? 부부 합산이에요. 숫자 계산할 때. 그럼 비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각각 주택을 소유할 때는 뭔다? 이를 합산해서 1주택 숫자를 계산한다.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런 거죠. 임대사업자가 원룸을 임대했는데 전기세를 걷었어. 예를 들면 10집을 걷었는데 50만 원 걷었는데 실제 전기세 30만 원 나왔어. 20만 원 떼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20은 뭘로 봐? 임대소득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뭐 과세를 못 하죠. 얘가 얼마 받은지 어떻게 알아, 일일이. 법이 그렇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소 99번 옳지 않은 것.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가. 자, 집을 하나 임대하면 비과세거든요. 근데 과세는 이제 기준시가 10억. 고가주택이에요. 임대업은 기준시가라 9억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으로 비과세가 안 돼요. 10억이니까 이는 뭐예요?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안 되죠? 근데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럼 비과세라는 얘기잖아. OX.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된다 했잖아. 근데 비과세 한대. 맞는 얘기예요. 왜? 전세금. 전세는 무조건 몇 주택? 3주택. 그러니까 전세는요, 뭐 고가주택 딸 필요 없어요. 그냥 3주택 아니면 과세를 안 해요. 집이 하나잖아. 그럼 무조건 뭐예요? 과세 안 하지. 이거 엄청 많이 틀렸던 거예요. 기출로 나왔던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보이거든요. 전세금이니까 너는 1주택이라도 과세 안 해. 이런 생각 누가 들겠어요? 고가주택이네. 너는 세금 비과세 안 돼.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되지. 전세금.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를 임대해서 손해봤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되니까 다른 소득금하고 통산을 해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근데 누구만 해줘?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통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주택 임대했을 때 손실 난 거는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얘만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아까 3주택 이상일 때 보증금 과세한다고 했죠. 그러면 3주택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3억을 초과하면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데 가로 안에가 틀렸어요. 이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얘는 숫자에서 빼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여기는 얼마?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고 전용 4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내가 3개인데 하나가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고 전용 40 이하짜리가 들어가 있어. 그런 게 숫자에서 빼줘. 그럼 2주택이 돼버려요. 그러면 보증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규정이 원래 이게 맞았어요. 근데 이게 재작년에 개정돼서 줄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2억 원 이하의 얼마? 40 이하일 때는 주택에서 제외한다. 그죠? 근데 이렇게는 틀린 거죠. 가로 안에가 틀린 거예요. 그죠? 해상과세 총수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선택해서 적용한다. 자, 주택인데 여러분 연간 임대수익이 얼마예요? 2천 이하면 원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죠. 근데 얘는 혜택을 줘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가 계산해봐서 분리과세 유리하면 그걸로 가고 종합이 유리하면 그걸로 가라. 언제만? 주택인데 연간 임대수익이 얼마? 2천 이하일 때만 그렇습니다. 이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국외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안 됩니다. 우리나라 1주택을 임대했을 때만 비과세죠. 그러니까 국외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자, 마지막 100번 보겠습니다. 참 멀리 왔네요. 100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죠. 1번은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가액은 기준시가 6억이 아니라 얼마? 9억. 그죠? 9억. 자, 그러면 기준시가 5억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했대. 그리고 고가주택 아니네. 비과세 되나요? 안 된다겠죠. 우리나라 1주택만 된다겠잖아. 그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수요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땡 틀렸죠. 합산한다 했잖아요. 그죠? 합산한다. 부부 합산한다 했잖아요. 자, 4번. 국내 소재 3주택 수요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부 합계액이 4억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에 대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총 수익 금액이 산입한다. 맞나요? 3주택이고 보증금 3억 초과됐네요. 이건 뭐요?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겠지? 맞지? 3주택 3억 초과. 그죠? 자, 이는요. 과세기간 종료에 수요진 국내 소재 혜택은 주택임대에서 비과세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이 아니라 종료일을 과세기간 이거잖아요, 여러분. 소득세는 그럼 이때 가서 정산의 세금을 내는데 기준시가 고가주택 이날 판단하면 안 되지. 세금을 이때 내잖아. 그럼 이때 판단해야지. 그래서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이거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고가주택 9억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푸는 경험이 있는데 남은 기간에 그 4주 동안 그 동영할 때 좀 차근차근 설명할 거니까 요거 맛배기를 했다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거 다시 정리하면 하니까 나머지 뒤에 후회하는 거 있죠. 그 동영을 잘 정리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백선보다는 이제 어차피 문제수는 비슷해요. 얘도 100문제고 걔가 30문제씩 4번은 4번은 120문제잖아요. 문항수 별 차이 없죠. 그럴 거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영을 보라고 생각. 이거 말고 동영 문제를 푸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남은 기간 잘 정리하면 되고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